만약에 여러분 제약회사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신약을 개발한다면 여러분은 사서 먹겠냐고. 근데 그런 약이 있긴 있답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기억한다. 고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뇌가 편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뇌가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고 성과가 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다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야지 라고 나에게 저장해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 내 기억은 건강하세요? 뭐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세요? 아니면 나이가 60이 가까울수록 혹시 알츠하이머 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하는 병이 걱정되세요? 우리가 씹고 움직이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먹이고 했던 모든 행위가 사실은 뇌에서 기억에 의해서 작동됐던 거고, 그 기억이 끊어지면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기억에 의해서 했던 거라는 거죠. 기억의 뇌과학, 이 책은요, 리사 제노바가 지은 책입니다. 리사 제노바 이 교수는 과학자의 눈과 시인의 귀를 가진 신경과학자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알츠하이머병, 외산성 뇌손상 자폐증, 헌팅턴병 등 신경질환에 대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설도 쓰시고, 이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뇌에 관해서, 기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자, 먼저 이 책은 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해마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지만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해마의 역할은 정보를 뇌에 입력하고 그 뇌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또 뇌 내부의 영구적인 변화를 통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꺼내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내가 어디 갔었어, 뭐 타고 갔어, 누구랑 같이 있었어, 그때 무슨 음식을 먹었어 라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저장한 걸 꺼내고 하는 역할들을 해마가 한다는 건데요. 자, 이 해마라는 부위가 우리의 경험, 감각, 언어, 누가, 무엇, 어디서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 그러니까 기억 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해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츠하이머 병이 공격을 시작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해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최초 증상들이 오늘 벌어진 일을 잊거나 몇 분 전에 들은 말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이야기를,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해마가 손상된 환자들은 어떤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예 해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모델이 된 분이 있습니다. 헨리 몰레슨이라고 하는 신경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구 사례 주인공. 제가 읽으면서 이거 나 영화에서 많이 본 사례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뇌전증 발작을 어렸을 때부터 헨리는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전두엽 절제술을 비롯해 정신치료 목적의 뇌수술을 받았어요. 이 뇌전증도 그렇고 뇌장애가 뭐 양극성 장애, 조현병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중에 뇌전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 쪽에서 해마와 그 주변 조직을 제거한 거예요. 뇌수술로. 어떻게 됐을까요? 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이전과 똑같은 거는 이런 겁니다. 성격, 지능, 언어, 운동, 인지 능력 등은 똑같았어요. 근데 뇌전증은 사라졌는데 다른 질환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오히려 뇌전증보다 더 재난에 가까웠는데 해마를 잘라내고 났더니 이분이 82세에 사망했는데 55년 동안 헨리는 새로운 경험이나 경험을 딱 몇 분 이상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방에 갔다 왔어, 내가 이 책을 읽었어, 이게 다 몇 분 단위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52년 내내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알죠?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 어떻게 알죠? 같은 잡지와 영화를 매번 보는데 매번 똑같은 것처럼 보게 된 거예요. 한 캐나다 심리학자가 이분은 50년간 연구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50년간 매일 그렇게 꾸준히 만난 캐나다 심리학자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늘 새로 만났던 사람이었던 거죠. 참 이 해마가 우리의 기억 장치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어요. 분명히 4층에 주차했어. 지하 4층에.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건 4층이야. 다시 내려와 봤어요. 지하 4층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귀신 고칼 노리죠. 다 찾아뒀는데 없어갖고 왜 그거 있잖아요. 이거 차 삑삑 누르잖아요. 어디선가 소리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삑삑삑삑삑 계속 했는데 소리가 안 나막.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당황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 큰 건물에서 나 어떻게 차를 찾지? 그럼 지하 3층 가서 없어. 2층 가서 없어. 그래도 미치겠다. 나 이거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이러고 나서 내 차를 누가 가져갔나? 까지 이제 생각이 나죠. 그리고 나서 그냥 터벅터벅 포기해. 택시 타고 가야 되나 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찾나?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내 앞에 딱 서 있는 경험. 아니면 끝까지 못 찾은 경험도 있으세요?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이 책에서는요. 기억의 뇌과학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다 의도적으로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주의인 거지 이거는 치매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전화번호를 외워야 돼. 여러분 전화번호 외워야 안 외워요.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안 외우시죠. 근데 만약에 휴대폰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때요? 뇌에서 지시하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이 사람 전화번호. 그러면은 어때? 우리는 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야 외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귀신같이 기억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뭘까요? 내가 IQ가 문제가 있고 내 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가 아니고 뭐예요?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은 외우려고 했기 때문에 외워졌다는 거예요. 이름을 못 외우는 사람은 안 외우려고 했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다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야지라고 나에게 저장해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명령을 잘 내릴까요? 어떤 걸 더 잘 외우라고 할까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면 더 들여다보고 어때요? 크게 외워! 억지로 외워!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외워야지. 재밌다. 그러고 외워지는 거죠. 재밌으면 훨씬 더 빨리 외워지겠죠. 근데 재미없고 억지로 하면 안 외워지겠죠. 왜? 내 뇌가 흔쾌하게 나한테 명령을 안 내리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치매냐? 이런 거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란 지프를 물고 쓰레기장에 갔어요. 차에서 내려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어느 순간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내가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다도 기억을 활성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단서로 병으로 막히지 않은 신경회로를 찾아내서 필요한 기억이 활성화되도록 스위치를 켰대요. 이거 참 내 차구나. 그렇다는 건 내가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다는 뜻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집까지 다시 차를 몰고 가면 돼. 그러니까 뇌에서 불이 잠깐 나갔다가 다음 순간 불이 다시 들어온 거죠. 이 알츠하이머 병은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꺼내 쓰는 방법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기억 회로를 고장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찾아갈 수가 없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 얻으신 어르신들이 길을 잃기도 합니다. 또 알츠하이머 병이 그것만 공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정말 많은 걸 공격하는데 기분과 감정을 제어하는 영역인 편도체와 변연계를 또 오염시킨대요. 슬픔, 분노, 욕망 이걸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던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신다든지 분노가 치솟는다든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또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근육 기억을 침범해요. 근육 기억.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근육 기억이 대부분 뭡니까? 오랫동안 자전거 탄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든지 문을 따는 근육, 씹는 근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늘 썼던 근육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할 줄 알았던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요리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옷 입는 법도 있고 화장실 사용 법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삼키는 법도 나중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병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운 기억의 생성을 방해하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처음엔 결국에는 이미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기억이 보관된 신경 연결망을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망가뜨린다. 알츠하이머 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언젠가 이것들이 닥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병이 처음 기억을 잃는 증상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는, 말하자면 이 그러니까 근육 신경까지, 근육 기억까지 망가뜨리는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봤더니 아밀로이드 퇴적물?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아밀로이드 퇴적물이 쌓인답니다. 뇌에.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하고 나거나 뇌를 쓰고 나면 이 아밀로이드 퇴적물이 쌓이는데 이것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라고 신경과학자들은 믿고 있대요. 원인을 좀 봤더니 첫째가 스트레스랍니다. 저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의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아마 해마가 작아졌을 것이다. 그러면 기억 강화를 담당할 신경세포가 적어져서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능력을.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해마의 신경세포들은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공격에도 취약한 상태가 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한 여성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65% 높았다. 만약에 여러분 제약회사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신약을 개발한다면 여러분은 사서 먹겠냐고. 근데 그런 약이 있긴 있답니다. 하나, 잠을 자는 거. 깨어있는 동안 뭔가 학습한 거, 경험한 것을 자는 동안 다시 활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줘야 기억도 강화되고 뇌 건강도 좋아지고 아까처럼 뇌에 퇴적물이 덜 쌓여서 치매로 가는 걸 예방해주고 해마가 역할을 재생산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역할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는 정도의 그 단어가 가끔은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책도 우리 몸이 늙는 거랑 똑같이 뇌도 늙는다. 근데 왜 몸도 늙지 않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처럼 뇌도 늙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은 여기 하나, 손이면 손만 늙지만 다리면 다리만 늙지만 뇌가 늙으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 책을 덮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기억 건강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는 기억 실력, 하나는 기억 건강, 두 가지를 갖고 생각해 봤을 때 먼저 기억 실력을 키우려면 의도를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기억 실력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을 때 그가 머리로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머리 모양이 바뀌었는지 기억 못해요. 지나가고 나면 그랬어? 관심 없어서죠. 관심 있으면 어때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기억해요. 머리 잘랐구나. 자, 우리가 책을 읽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은 쏙쏙 기억하죠. 왜? 내가 내 뇌에다가 기억해 라고 명령하니까요. 그래서 내 뇌가 주의를 기울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열쇠가 가방이나 내 오래된 일주일 전에 입었던 코트 주머니에서 나왔어. 혹은 신용카드가 막 찾았는데 없죠. 그런 경우는 말도 안. 신용카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치매 아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를 어딘가 두면서 여기다 둔 거 꼭 기억해야 돼 하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쓱 무의식적으로 막 끼우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 기억한테 외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대부분 기억 실력은 내가 뭐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로 내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기억한다. 고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뇌가 편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뇌가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고 성과가 나겠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뇌 건강 부분이죠. 뇌 건강. 아, 걷는 게 뇌에 좋구나. 물 마시는 게 뇌에 좋구나.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진짜 해마를 돕는 일이구나. 그리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잠 안 자고 드라마 정주행하는 거, 그거는 아주 치매를 부르는 행위구나. 밤 10시, 11시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구나, 뇌가. 그래야 다음날 내 뇌가 일주일 전에 있었던 모든 일까지, 모든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 나가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 때 오늘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 실력으로 살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거 했어의 실력으로 산다면 그 했어가 잘 조합되고, 그죠? 그리고 잘 창의적으로 연결돼서 오늘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오늘 내가 되게 산뜻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막 찌부둥한 뇌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조차 조합할 줄 모르는 뇌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뇌는 앞으로 100살까지 써야 되니까요. 자, 오늘의 숙제는 이겁니다. 내 수면을 방해하는 10시 이후에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 10시에 했던 것 좀 버려야 될 것. 이것만 하면 나는 일찍 잘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내 10시나 11시, 10시 반에 내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마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아마 나의 해마 실력, 전두엽 실력, 이런 거, 신경 근육 실력, 그리고 근육 기억 실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책, 기억의 뇌과학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정말 내가 나의 신경, 기억 건강을 위해서 기억 건강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딱 생기실 겁니다. 자, 기억의 뇌과학, 여러분의 기억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